지금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온 언론에 무슨 찬사, 무슨 찬양, 문비어 청가가 또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최고 협상가 아주 웃기고 앉았어요. 자, 오늘 이 한국은 청와대에서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을 하면 성공이다라고 미리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이미 합의 다 하고 회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비핵화만 빼고 합의를 안 하고, 비핵화는 오늘 문재인, 김정은이 둘이서 오후에 단독 회담을 해서, 그래서 그 회담 직후에 합의된 사항을 발표할 때 확정된다,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데, 진짜 둘이서 앉아서 단판을 지어서 발표할 거라고 보십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과거 2000년에 6.15 남북 정상회담 할 때 회담의 성과를 북한이 우리 쪽에 힘을 실어주고 북한은 돈 받아 챙기고 한국은 노벨상 받지 않았어요. 서로 실리를 교환했지요. 지금 합의 다 해놓고 문재인의 외교력에 김정은이 통 큰 양보를 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오늘 요래 놓을 겁니다. 비핵화 의지 표명요? 뚜렷한 의지 표명요? 어떻게 하면 뚜렷한 거고 어떻게 하면 불투명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은 비핵화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도 합의가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다가 김정은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문재인이 지가 잘해서 협상가로 얻어냈다라는 최고의 과시는 북한이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 자, 이 말 가지고 이제 오늘 뻥을 튀기려고 준비 다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김정은 육성으로 확인을 하면 최대의 성과고, 그러지 않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자,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의 비핵화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오늘 김정은이가 한반도 비핵화라면 그건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북한의 비핵화를 언제까지 끝내겠다라고 말을 해야 그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 말도 인정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은 비핵화 내지 한반도 비핵화라 해서 한국 너그도 미국한테서 받고 있는 핵 우산이나 전략 자산 같은 핵무기 전달 운반 수단을 없애라. 그리고 그런 기지를 미국에 제공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담겨 있는 한반도 비핵화는 그거는 비핵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김정은이 문재인 앞에 할 이야기는, 자, 김정은이가 바보입니까? 진짜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겠다면 저는 가능성이 1%도 안 된다 보지만 트럼프하고 딜치겠죠. 그러면 오늘 문재인 앞에서 할 이야기는 우리 비핵화 할 의사가 있는데 너네도 해라 하고 물고 늘어져서 한반도 비핵화로 주장을 하거나, 선대의 유훈이라는 데서 비롯한 체제 보장이 되면 비핵화를 할 의사가 있다거나,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반복이거나 안 그런 표현만 좀 고친 것이지, 오늘 그런 원칙적인 입장 내지는 한국을 물고 늘어지는 입장 아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완전히 북한이 비핵화하겠다,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공산당 위원장이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일본의 공산당 위원장이 일본에서 중앙일보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자, 딴 것도 아니고 이름이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북한도 공산당이고 중국도 공산당이고 일본도 공산당입니다. 그 일본 공산당 위원장인 시가조 위원장이 공산당 대표예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비핵화 실행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제재 완화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비핵화와 동시에 평화체제 구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미국은 어제 백악관에서 정용이 와서 볼턴을 만나고 갔는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초점은 완전한 비핵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용이 어제 갔다 왔지요. 그런데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말했어요. 한국 측은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어떻게 연착륙시키는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고민했을 거라고 보지만은, 미국은 한마디로 당신들이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비핵화가 주고 나머지는 주가 아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이야기를 함부로 너네들이 진전되게 하지 마라. 그리고 군사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경고를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휴전선 DMZ 문제나 더 나아가서 서해 평화 공동으로 수역 문제도 말 조심하라고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서훈하고 정의용이 다시 북한을 찾아서 미국 측에 이야기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은 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경로로 한국이 북한과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오판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처음에는 평화협정이니 종전선언을 떠들다가 갑자기 며칠 전부터는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에 갔다 온다던 정의용이 북한은 안 가고 미국으로 급히 쫓아가서 볼턴을 만나고 어제 왔습니다. 굉장히 급한 일이 진전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지금 너네들이 미북 정상회담을 중재해놓고 중매쟁이가 결혼식장에 한마디로 파트너로 등장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경고한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중매는 붙여주고 손 떼야지. 중매하던 작자가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입장을 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이번에 먼저 만나는 거, 사실 트럼프가 내가 먼저 만날게 하니까 한국이 먼저 만나야 된다고 정용이가 물고 늘어져서, 그래서 한국이 먼저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4월이라도 당장 하자 했지요. 그래서 한국이 먼저 만난다고 했으면 너네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매듭을 짓든 쫑을 내든 끝장을 보든 우리가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너네들이 붙여놓고 죄를 뿌리고 앉았으면, 그리고 북한하고 보조를 같이 하고 중국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미국이 분명하게 경고를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으로 한번 와라 된 거죠. 그래서 5월 말 6월 초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 사이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5월 한 10일, 15일 사이에 열릴 거라고 보이는데요. 거기에 가서 한국과 미국이 과연 험한 소리 안 나오게 하려면 지금 한국이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요, 6.25 이후에 최초로 남북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격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한자리에 배석을 했어요. 북한의 리명수 총참모장이 배석을 하고 남쪽에서도 정경두 합참의장이 배석을 했어요. 그래서 DMZ의 비무장화와 한라인 설치를 군사 한라인 설치가 되고 남북 간에 지금 이런 문제들을 원론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회담 때문에 미국의 독수리 훈련, 키리졸브 훈련도 그냥 대략 약식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회담에서 정말로 우려스러운 것은요. 서해 NLL 문제, 노무현이 합의해가지고 온 서해 평화특별지대 남북 공동어로 수역 문제가 다시 등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문제까지도 논의한다라는 말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바다하게 퍼져 있어요. 자, 북한은 지금 핵을 만들고 각종 미사일을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를 만들어서 우리하고는 재래식 무기로 우리가 붙어도 이기지 못한다. 혹자는 뭐 지금 군사 민족주의니 어쩌니 해서 한국이 턱없이 이긴다 어쩐다 큰 소리 치는데요. 이거는 군 수뇌부가 국회에 와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미군 없이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헛소리들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없는 핵과 미사일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하고 북한은 비대칭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없애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재래식 무기 부분에도 군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과의 군축이 왜 위험한가 하면 우리는 뭘 없앤다 그러면 속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과 한국 간에 GP가 숫자가 북한이 3배, 4배 좀 많고 그 다음에 북한은 GP가 아닌 GOP가 철책선 뒤에 있지만은 그것이 앞으로 툭 튀어나가 형식상의 철책선 뒤에 한국을 향해서 아주 가까이 근접한 GOP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GP를 없애버리면 북한이 밀고 내려올 때 간첩을 보낼 때 속수무책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초반에 적발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부분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비무장한다고 한 다음에 북한이 땅 밑에 넣어놓은 각종 군사시설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연 이 정권이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적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정권이냐?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육지도 그렇게 하고 서해에도 평화수역이니 공동어로구역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해도 열어 제끼려고 한다. 그래서 노무현 때 합의한 서해 평화수역, 공동어로수역 이런 부분들을 밀어붙인다라는 부분에 지금 뭔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엊그제 보면 인천 네트워크라는 이런 단체, 인천 평화넷이래요. 보나마나 친북 종북과 가까운 단체로 예측이 됩니다. 부평대로에 서해 5도 한반도기 거리를 만들었대요. 기존 한반도기에 독도 넣은 데다가 더해서 서해 5도까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 인천 시내에 개양을 하고 또 서해 5도 주민들의 배에 서해 5도 한반도기를 어선이 달도록 해서 지금 달고 있다는 겁니다. 대북 접경 지역인 서해 5도 어민들은 4월 초부터 태극기와 함께 서해 5도 한반도기를 어선에 달고 조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 선장이라는 사람들이요, 바닷가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자기 고집이나 개성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달아라 하고 그냥 민간인이 나눠줬다고 이걸 달고 배에 다닐까요? 관에서 이거 달아라고 시켰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이 화약고로 불리우는 이 지역의 어민들이 지금 마치 북한과의 서해 공동어로수역, 평화수역을 원한다는 듯이 이걸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서해 공동어로 평화수역이라는 거는 서해를 완전히 열어 제껴서 군이 떠나고 북한 배, 한국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기 잡자는 거예요. 자, 말은 좋지요. 그럼 고깃배만 다닙니까? 거기로 북한의 상선, 한국의 상선이 인천부터 해주까지 다니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경찰이 관리만 하고 군은 손 떼자는 거죠.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김포, 영종도, 강화도가 있잖아요. 서해를 거의 북한군에 내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서해에 지금 김포나 강화에 자유로 다니다 보면 있는 철망도 다 제거하자고 나오겠죠. 그래서 서해를 거의 어느 놈이 간첩이고 어느 놈이 어선인지 구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잖아요. 홍진호 때, 홍진호가 북한에 잡힐 때 저거 말로 중국 어선인 줄 알았는데 북한의 군이더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북한의 군과 경찰과 어선 구분이 됩니까? 미친놈들이 노무현이 그 합의를 하고 온 건 제정신이야. NLL을 없애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몰라요. 서해 5도에서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런 합의를 다 하고 와가지고 이미 어선들이 그 깃발을 벌써 걸고 있고 인천에는 도로에 그런 깃발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요. 작년부터 평화협정 서명 받을 때 제가 뭘 했습니까? 시켜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평화협정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런다. 종전선언을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벌써 조용히 배들이 서해 5도 한반도기를 달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인천 도로에 이런 깃발을 내 걸게 했다면 이걸 또 합의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죽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 고기 잡으시는 분들요. 당신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요. 좀 있으면 북한 배들한테 당신들 배 다 작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대체 민족성이요. 아래부터 위에까지 한 명도 없어요. 청와대부터 열어 제끼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냥 나자빠져서 열어 제낍니다. 북한군 환영. 네? 플래카드 내 걸지 그러십니까? 좀 있으면 이제 김정은이 초상화 달고 배에 조업을 할랍니까? 자, 그래서 이 자들이요. 지금 작전을 쓰고 있어요. 머리를. 오늘은 상당히 상징적인 합의들만 하고 구체적으로는 발표 안 할 겁니다. 특히 서해 이 평화수역이나 공동어로는 문제는 노무현 때 합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살짝 넣을 거예요. 그래 놓고 이후에 실무회담, 군사회담 하면서 이걸 차곡차곡 관철시켜가고 또 김정은하고 이제 셔틀 회담을 한다지 않습니까? 판문점에서 만나는 게요. 북한에 한번 올라가서 2박 3일 가면서 이걸 자주 왔다 갔다 하면요.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북한의 대통령이 왔다리 갔다리 나라를 비우고 해도 되냐. 이제 이러니까 판문점에서 항상 만나가지고 합의 보고 합의 본 거는 한국에서 국회 통과시켜서 말뚝 받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붙어 먹겠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붙어 먹겠다. 그래서 붙어 먹는 아지트를 평양하고 서울에 한 개씩 세하라고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 수구도 아니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봐도 지금 하고 있는 꼬락선 일을 순수하게 절대 봐줄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미국이 이거 병신처럼 따라갈 거라고 보여요. 자, 김정은이하고 트럼프에서요. 아무리 한국이 기름을 발라도 이게 합의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오늘 있었던 합의 내용에 대해서 미국이 전부 캐물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GP에서 철수를 해 서해를 열어 제껴 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거예요. 자, 북한의 비핵화 의지 그래 우리도 이제 회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비핵화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아직도 안 내놓는다. 빨리 적어내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문 정권은요. 오늘은 축제 날이죠. 문 정권 최고의 잔칫날인데 이 잔칫날이 불과 몇 달 안에 악몽의 날로 변할 것이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합니다. 흥분했을 때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지금 이 정권 보면요. 흥분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 임종석이 오늘 웃고 있죠. 아까 사진 바뀌었네.
그런데 저 웃고 있는 얼굴에 눈물이 흐를 날이 멀지 않았을 겁니다.